자, 간단하게 하고 쉬었다 할 건데, 어, 대단원 1단원은 과학의 기초고요. 대단원 2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몰라요? 근데 대단원 2단원에 중단원을 두 개로 쪼개보면, 물질의 생성,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 간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그래서 생성 파트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별이야. 아니, 우주야. 우주가 만들어졌다.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져?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진다. 우주론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별 파트야. 별이 만들어진다. 그 별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뭐가 만들어져? 헬륨부터 뭐까지? 오케이. 원자번호 26번의 철까지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26번 이후의 원소들, 27번이 뭔지 아세요? 코발트부터 원자번호 몇 번에 누구까지? 92번에 우라늄까지는 언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더라. 이런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 배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한 원소들의 어떤 화학적 성질이 있더라. 주기율표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 네 번째가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금속, 비금속, 중금속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한 원소들 간의 화학 결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단원, 화학 결합을 통해 뭐를 만들어? 물질을 만드는 거거든. 우주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 그리고 화학 결합. 화학 결합을 하면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러한 물질들 간에는 어떤 결합 규칙성이 있는데, 첫 번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깨쪼쪼쪼 깨쪼. 기억나? 기억나? 1대 4대 3대 2 4대 12대 11대 10. 요거. 독립형 구조의 예시. 독감, 감람석. 단사슬 구조. 단소 불면 휘 소리 나니까 휘석입니다. 휘석. 복각.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 독감, 감람석은 독립형이고요. 각섬석입니다. 그 다음 판상구조. 흑음모. 판도라의 검은 상자. 판흑. 판상구조, 흑음모. 망상구조에는 석영이랑 장석이. 그런 거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건 뭐야? 물. 질량 백분율로 봤을 때. 그 다음은 단백질. 그 다음 지질. 그 다음 핵산. 그 다음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물질들의 규칙성. 근데 물은 그냥 분자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 결국 결합 규칙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 근데 지질은 중합체가 아니라 복합체, 컴플렉스야. 이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이 세 마리가 중합체죠.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소재입니다. 뭐 여러분 아직 학교에서 역학도 안 나갔거나 뭐 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 시스템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저거 좀 마무리 할게요. 일단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출픽 기준으로 82쪽이고, 뭐 개념 완성으로 보실 분들은 생명체 구성 물질, 결합 규칙성 이 파트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합체랑 복합체를 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중합체는 특정 단위체가 n번 반복되는 붙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복합체는 단위체라는 말에 못 쓰고 그냥 무언가가 붙어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계속 중합될 수는 없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질은 대표적인 복합체가 되고요. 지질. 굳이 지질이라는 표현을 쓴 건 지질은 두 종류가 있어. 크게 보면 임지질과 좋습니다. 중성지방 이렇게 있고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에 이 결합 부위가 3개가 있고 꼬랑지가 3개, 지방산이 3개 붙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중성지방. 요 네모난 게 글리세롤이고 꼬리가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최초의 소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쪼개죠? 모노 글리세리드랑 2개의 지방산. 네. 모노 글리세리드와 2개의 지방산으로 쪼개진다. 근데 인지질은 글리세롤 결합 부위 3개 중에 2개만 지방산에 붙이고요. 나머지 하나에는 인산기를 붙인 요런 식으로 생겼죠.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 일단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중성지방은 주영양소로서 이제 태우면 열이 나오는 열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9kcal per g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일단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 저장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질이라고 하는 건 글리세롤 어떤 분자에 결합 부위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서 중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질은 복합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컴플렉스가 되는 거고. 실제로 중합체가 되는 거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3종류가 있으니까 탄수화물부터 합시다. 실제로 탄수화물은 그냥 포함하는 말이야. 뭐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단당류에는 뭐 있어? 2개.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포도당과 과당. 이 포도당과 과당은 화학식은 똑같아. C6H12O6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가 하나의 당이야. 이거를 6탄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소 6개짜리 당. 6탄당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얘네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생의 이 구조가 조금 달라서 다른 물질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당류는 포도당과 과당과 같은 단당류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엿당과 설탕 이렇게 있습니다. 엿당, 설탕. 엿당은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이고요. 설탕은 포도당 더하기 과당입니다. 얘네 없습니다. 얘네들의 화학식은 C12H22에 O11이다. 그래서 단순 개수 관계만 보면 이거 2배 쳤을 때 얘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H는 24개, O는 12개가 돼야 되는데 물이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 2개가 결합하면서 이당류가 되는 단당류 간의 결합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간다는 거. 이런 거를 무슨 반응이라고 해?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얘기하죠. 탈수 축합 반응. 됐죠? 그러니까 단당류는 6탄당이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육각 링 하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당류는 단당류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육각 링이 2개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될 거고요. 다당류는 2개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3개 이상 여러 개가 붙어있으면 다당류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수백 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 3개. 녹말, 오케이, 글리코젠, 셀룰로스. 녹말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밥에 들어있는, 쌀에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글리코젠은 뭐야? 간이나 근육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죠. 우리가 밥을 먹고 혈당이 높아지면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져.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십이지장에서 최종 소화가 일어나고 소장에 무슨 구조라고 해? 꼬여 있는 거? 소장의 앞부분을 십이지장이라고 하고요. 십이지장에서 최종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소장을 지나는데 얘 모르는구나. 자, 입, 맞아. 식도, 위, 그리고 소장, 대장, 항문 요렇게 나아가죠. 위 다음에 이 소장의 앞부분 여기를 십이지장이라고 해. 근데 이 십이지장은 최종 소화의 목적이 있어. 최종적으로 영양분을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다 쪼개는 거야. 오케이? 다 쪼갰어. 흡수할 수 있는 크기가 됐어.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소장은 흡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둘의 용어 차이가 조금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소장에서 양분을 흡수할 건데 소장은 융털 구조로 되어 있죠. 테니스 코트만한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접고 해서 소장으로 모아놓은, 단면적이 쫙 폈을 때 테니스 코트 정도 된다. 이런 얘기. 네, 계산하면 알 수 있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펴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장의 융털 구조 내부에는 암죽관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는데 친수성 영양소인 포도당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죠. 근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면 온몸으로 순환이 될 건데 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간을 거쳤다가 가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간에 저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 인슐린이 나오죠. 그 인슐린 호르몬에 타겟이 되는 기관이 간이나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에도 포도당을 저장해요. 그럼 근육세포 안에 포도당을 집어넣었어. 그럼 근육세포 내부의 농도가 어떻게 돼? 너무 높아져.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막 따라 들어오거든. 그럼 사이즈가 커지면서 터진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간이나 근육세포 안에 포도당을 넣으면 연결지어서 붙여놓는 거야. 그렇게 붙여놓은 형태가 뭐야? 글리코젠인 거야.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혈당이랑은 무관합니다. 농도와는 무관해요. 그래서 그려낸 거고, 간이나 근육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고, 셀룰로스는 식물세포벽의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세포벽이 없고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는데 세균도 세포벽이 있거든. 맞습니다. 걔네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고세균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벽을 가지는데 그거는 슈도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세포벽의 주성분이다라고 했을 때 셀룰로스는 식물 거만입니다.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당류이기 때문에 수백 개의 단당류 간의 연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녹말은 이 가지 달린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젠은 가지가 존나게 많이 달린 사슬 모양이다. 요런 얘기 했었습니다. 셀룰로스는 이 병풍 구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열이. 병풍 구조로 차곡차곡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식물세포벽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녹말이야. 근데 여기서 파생돼서 더 많이 가지가 쳐져 있어. 글리코젠인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어쨌든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는 따라서 단위체가 뭐가 되는 거야?
탄수화물은요.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는 중합체입니다. 폴리머. 무언가가 붙고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하나하나의 단위체. 단위체가 뭐야? 포도당, 단당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류는 단당류 중합체라고 할 수 있고 다당류의 단위체를 단당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라 했어? 다당류는 뭐 중합체라고? 단당류 중합체. 다당류의 단위체는 뭐야? 단당류. 관계 알겠어? 예. 좋습니다. 탄수화물 됐고요. 그 다음 단백질. 단백질도 중합체예요. 그럼 단위체를 가지겠지. 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 n번 붙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중합체라고 할 수 있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합체의 뭐라고 할 수 있어? 단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 몸에서 쓰는 건 100에서 10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이 단백질, 일단 우리 몸속에서 하는 기능이 엄청 많아.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단백질은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서 실실 쪼개. 이렇게. 단백질 효호황해입니다. 효가 뭐야?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거죠. 호는 호르몬, 항체, 면역에 관련된 물질이고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로서 뭐 하는 애야? 우리 몸속에서 산소 운반하는 애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이것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것.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 다음으로 많습니다. 많은 질량을 차지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백질. 그럼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이거를 뭐 알파탄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아미노기 NH2 한쪽에는 카복실기 COOH 한쪽에는 수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이드 알체인 저걸 뭐라고 해? 곁사슬 알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NH2 요거를 아미노기라고 하고 COOH 이거를 카복실기라고 하고 얘는 H고 얘는 곁사슬 알기라고 한다.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어? 20종류. 그 20종류를 어떻게 구분하죠? 곁사슬 알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라는 건 공통 파트 빼고 차이점을 나타내는 곁사슬 알기 이게 20종류가 있다는 뜻. 오케이? 예를 들어 뭐 곁사슬 알기에 수소가 있다. 글라이신이라고 하고요. SH 이 설파이드기가 있다. 이러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합니다. 알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요. 어쨌든 단백질을 만들 때는 아미노산이 붙고 하면서 쭉 만들어지더라. 탄수화물 이거 안에서 하고 갈게. 다당류에서 단당류 간의 결합. 요 결합은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뭐야? 공유결합이고 단당류 간의 공유결합은 이름이 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아미노산 이렇게 아미노산이 반복되는 그 과정 이거는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무슨 결합이야? 똑같이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합이 될 때는 항상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 간의 공유결합은 이름이 뭐야?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쭉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1차원의 구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단백질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의 차이는 뭐야? 입체 구조를 가지느냐. 단백질은 뭐가 곧 뭐니까? 구조가 곧 기능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획득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때부터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자 사슬로 쭉 되어 있는 건 폴리펩타이드고 얘네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접힘 과정을 거쳐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한다 라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단당류가 붙고 해서 다당류를 만들었어. 그 결합은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뭐야? 공유결합. 이름은 뭐야? 글리코시드 결합. 아미노산 중합되는 과정에서 화학결합의 종류는 공유결합.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만든 1차 사슬 폴리펩타이드. 이것들이 뭐를 그쵸? 접힘을 거치면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를 단백질이라고 한다. 괜찮죠?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도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해요. 단백질의 1차원. 디멘션 얘기야. 1차 사슬 구조. 그러면 이때는 단백질의 몇 차 구조라고 하면 될까? 입체 구조니까 입체라는 말을 한다는 건 3차라는 뜻이죠.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1차가 3차가 되는 과정에서 부분 접힘이 일어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병풍 구조, 베타 시트를 가지기도 해요. 이 각각 이런 것들을 각각을 2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구조의 사슬에서 폴리펩타이드에서 각각의 2차 구조가 형성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3차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입체 구조를 가졌다. 기능을 가졌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근데 하나 추가할 내용으로 팁으로는 이제 단백질의 4차 구조라는 게 있죠. 4차 구조는 3차 구조로 이루어진 단백질 여러 개가 복합체를 형성하면 4차 구조라고 합니다. 단백질 여러 개로 되어 있으면 4차 구조예요. 여러 개는 몇 개부터 얘기하는 거야? 2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B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각각은 3차 구조지. C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D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각각은 단백질이고 각각이 3차 구조예요. 근데 단백질은 원래 하나의 단백질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 그쵸? 구조가 곧 기능이니까 생긴 대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들이 뭉쳐져서 4개의 단백질이 지금 뭉쳐져서 하나처럼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됐고 얘가 누구 그림이야? 이게 헤모글로빈 그림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4개의 단백질이야. 4개의 단백질이 하나처럼 행동하는 거야. 지호야, 입을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야. 하품할 때는. 오케이? 이런 거를 4차 구조라고 한다. 4차 구조 중에서도 단백질 4개로 되어 있는 4차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백질 4량체 이렇게 얘기해요. 4량체인 이유는 4차 구조라서야 4개라서야? 4개라서입니다. 여러 개로 되어 있으면 다 4차 구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 이게 단백질이야.
또 다른 단백질 이렇게 있어. 이게 단백질이야. 또 다른 단백질 이렇게 있어. 이것도 단백질이야. 이게 뭘까? 이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도 단백질 몇 개로 되어 있어?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로 되어 있으니까 몇 차 구조야? 4차 구조야. 근데 3개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3량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4차 구조를 갖는 애들도 있다. 됐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창발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고등과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 정도 용어 정리. 오케이. 단백질 끝.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라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화학 결합의 종류로는 공유결합. 그 이름은 뭐야?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통해 뭐가 만들어져?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접힘 과정을 통해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핵산만 하면 끝나죠. 핵산은 영어로 뉴클릭 엑시드야. 뉴클릭 엑시드. 뉴클릭 엑시드. 뭐 NA 뭐 NA? DNA,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DNA와 RNA의 차이를 알아야 돼. DNA, RNA는 어떤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하죠. DNA가 기능상의 차이도 있어. D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RNA가 하는 역할은 정보를 전달한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건 사실 RNA의 종류로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mRNA, tRNA, rRNA.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RNA는 메신저 RNA, mRNA이고요.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리보솜으로 보냈을 때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애가 있어. 그걸 이제 트랜스퍼 RNA, t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전달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rRNA가 리보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도 존재해요. 생명 시스템 가면 결국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DNA가 됐건 RNA가 됐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단위체가 뭐라는 거? 뉴클레오타이드죠. 근데 이제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일단 DNA랑 RNA 중에 기준이 되는 건 누구니? RNA야. DNA의 접두사 이 D는요. 뭔지 아세요? 디옥시라는 뜻입니다. 뭐가 뭐된? 그쵸? 산소가 제거된. 그래서 RNA stand for ribonucleic acid고요. ribonucleic acid. DNA stand for deoxyribonucleic acid입니다. 리보뉴클릭 엑시드가 기준이야. RNA가 기준이야. 근데 DNA는 거기서 뭐가 빠진 거야? 산소가 빠진 거야. 그래서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편의상 NT라고 쓰고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산소가 제거됐다 해서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내 수업에서는. 구분을 지으려고. 알았지?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는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아 틀려? 맞다라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 디뉴클레오타이드라면서요. 그건 내 수업에서 그런다고. 구분 지으려고. 아셨죠? 오케이. 그럼 기본 기준이 되는 뉴클레오타이드 부터 해보면 기본적으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RNA를 구성하는. 이때 사용하는 당은 무슨 당이야?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5탄당이에요. 탄소 5개짜리입니다. 리보스 5탄당. 오케이?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지는 염기 4종류 뭐 있어? AUGC가 있죠.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요렇게 있다. 이거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고 하면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RNA가 만들어질 때는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있을 때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이웃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에 결합이 일어납니다. 요 사이가 철컥 연결되는 거야. 이걸 중합이라고 하겠지. 이때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이 결합, 화학 결합의 종류로는 뭐야?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붙고 할 때는 항상 공유결합이야. 근데 단당류가 붙어. 글리코시드 결합. 아미노산이 붙어. 펩타이드 결합. 인산이랑 당이 붙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이럴 때는 인산 이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글리코시드 결합이나 인산 이에스터 결합은 모르셔도 돼요. 교과 과정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너네를 평가하는 어떤 그 기관에서 이것들이 한 4글자까지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5글자나 6글자는 못 외우지 않을까? 이래서 안 냈나? 잘 모르겠어요. 펩타이드 결합 그냥 아는 것처럼 얘네도 그냥 알아버려. 알았죠? 배경 지식으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그럼 그게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중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고 해서 만든 요것, 요 하나의 사슬, 이거를 RNA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디뉴클레오타이드. 얘도 기본 구조는 인산당 염기죠. 이게 1대1대1로 되어 있다. 근데 디뉴클레오타이드에서 사용하는 당은 무슨 당이야?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뭐가 제거되는 리보스야? 산소가 제거되는 리보스야. 그러니까 리보스 5탄당에서 산소만 빠진 거야. 그럼 디옥시리보스는 몇 탄당이라고 할 수 있어? 5탄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염기는 4종류. 뭐를 가져?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종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 핵산이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지는 염기는 몇 종류냐? 염기 5종류죠. AUGC에 타이민 추가되는 AUTGC 5종류가 있다.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라고 할 수 있어? 8종류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A가 붙고 여기에 A가 붙어. 똑같은 A가 붙긴 했지만 당이 다르니까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거든. 그래서 AUGC를 붙인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와 ATGC를 붙인 디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예요. 동일한 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니까 염기는 5종류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카이? 예. 예? 그냥 제 꼴리는 대로 쓴 거예요. 네. 상보결합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아. 어쨌든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이제 중합이 되겠죠.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이웃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의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그때의 공유결합 이름이 뭐야? 인산이 에스터 결합.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인산에 2개의 숫자 2입니다. 2개의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한번 또 붙어.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겠지.
추가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중합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면 DNA의 한 가닥이 되는 거죠. 근데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대칭 형태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인산당이 항상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인산당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얘랑 옆에 염기당 인산의 순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밑에 중합이 되는 거야. 염기, 당, 인산, 염기, 당, 인산 이런 식으로.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 당과 인산 사이의 인산이 에스터 결합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 존재한다. 근데 하나의 가닥과 이웃한 가닥이 나선 형태로 묶여 있어야 돼. 그래서 염기와 염기 사이에 결합이 있죠. 염기와 염기 사이에 결합이 있습니다. 이 결합을 뭐라고 해?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뭐야? 공유결합. 이러시면 틀리는 거예요. 공유결합 아닙니다. 공유결합 아니라고요. 수소결합 맞아. 그럼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뭐야? 화학결합에는 세 개밖에 없어.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셋 중에 뭘까? 수소결합은? 네, 셋 다 아닙니다.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요 결합이 없어요. 화학결합 아닙니다. 화학결합 아니에요. 근데 결합처럼 강하다는 뜻으로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뿐이야. 염기와 염기는 수소결합으로 연결돼 있어. 근데 화학결합은 아니야.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수소결합이 뭔가요? 고3 화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게요. 네. 맞아, 쪼개질 수 있는 거야. 자, 화학결합. 단당류가 붙고 아미노산이 붙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붙고 이건 진짜 화학결합이 맞아. 공유결합이야. 이게 어느 정도의 색이냐면 내 팔이 내 몸에 붙는 그 정도의 색이야. 이런 게 공유결합이고 이런 게 화학결합이야. 근데 DNA는 두 가닥이 공유결합 이렇게 형성된 두 가닥이 철컥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화학결합으로 붙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화학결합처럼 강한 결합이라서 이름을 수소결합이라고 붙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 수소결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너네랑 나 사이에 서로 땡기는 힘이 있어 없어? 있지. 뭐라고 해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해. 우리 땡기는 힘이 있잖아. 근데 강해 약해? 존나 약하죠. 그냥 남남이야. 그냥 끊어져도 별로 슬프지도 않아. 근데 이 수소결합은 그런 힘이거든. 만유인력 같은 거거든. 근데 마치 내 여자친구랑 나 사이에 끌리는 그 힘이야. 내 팔을 자르면 아파서 울겠지? 근데 여자친구랑 나랑 헤어지면 내 몸이 떨어져 나간 건 아니지만 마치 그에 준하는 어떤 매우 강한 결합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펑펑 울 거 아니야. 그런 걸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수소결합은 정말 내 여자친구랑 내가 몸으로 붙어있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끌리는 이 힘이 일반적인 결합, 일반적인 어떤 상호작용보다는 커서 마치 결합에 준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뿐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중합이 일어나는 과정. 붙고 화학결합으로는 뭐야? 공유결합이라는 거. 글리코시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인산이 에스터 결합. 근데 DNA의 이중나선을 유지하는 그 힘은 수소결합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뭐야? 화학결합 아니라고. 아셨죠? 좋습니다. 오케이. 핵산, DNA, RNA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 특정한 염기 간의 결합만 일어나. 그런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해?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의 이중나선에는 수소결합, 근데 이제 결합은 아닌 수소결합, 상보적인 수소결합이 일어난다. 상보적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A 옆에는 무조건 누가 오고 T가 오고 G 옆에는 무조건 누가 와? C가 오는 거죠. 근데 T랑 누구는 위상이 비슷해?
유라실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랑 T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몇 개 있어? 2개 있다는 뜻이야. G랑 C는 수소결합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수 주고 평균 수소결합수 주면은 A, T, G, C가 각각 몇 개씩 있는지 이런 것도 계산하게끔 할 수 있고요. 이건 좀 개오박이란데 A랑 G는요. 퓨린 계열로서 퓨린 계열 염기로서 이게 이제 고리가 2개입니다. 고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 염기의 구조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고리 2개로 되어 있어. 근데 T랑 C는 피리미딘 계열로서 피리미딘 고리 1개짜리입니다. 네. 고리 1개예요. 1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상보적인 결합이다. 생명체는 상보적인 결합을 채택을 했다는 거고 그게 안정하다는 거거든. 그게 안정한 이유가 뭐냐면 고리 2개랑 2개짜리가 연결하는 거랑 하나가 하나짜리랑 연결되는 거 결합 길이가 어떨까? 다르겠지. 그럼 2개 하나하나 이러면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할 때 인산 당 골격을 기준으로 언제는 뚱뚱했다가 언제는 얇아졌다가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항상 하나는 2개, 그 옆에 무조건 하나야. 그럼 무조건 염기간의 고리는 3개밖에 없어. AT도 3개, GC도 고리 3개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합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림 이렇게 줬어. 이 새끼가 누굴까? A입니다. 수소결합이 2개네. 무슨 결합이라는 거야? AT 결합이라는 거지. 그 중에 고리 2개짜리 아데닌, 하나짜리 타이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오바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 수업 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야 A랑 G가 퓨린 계열 맞지? 이러고 시험 보러 딱 들어가. 예? 야 DNA 그 상보결합할 때 수소결합 3개면서 퓨린 계열인 게 구한이 맞지? 하고 시험 보러 딱 들어가. 그럼 그 친구는 막 씨발 뭔 소리야? 덜덜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유라실도 상보적인 결합을 하더라. 유라실은 아데닌과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데 사실 유라실은 누구의 염기야? RNA의 염기거든.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거든. 근데 결합을 한대. 단일 가닥인데 결합을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RNA끼리 결합하지 않습니다. DNA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아데닌과 RNA의 유라실이 상보결합입니다. DNA의 타이민과 유라실의 RNA의 아데닌이 상보결합이에요. 그런 관계라는 거야. 예?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해? 염기, 서열의 형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내가 잘생겼잖아. 왜 잘생겼어? A, A, T, T, A, T, C, G, A, T 이런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잘생긴 거야. 굴하죠. 나는 쌍꺼풀이 있어. 왜 있어? 쌍꺼풀 유전자 자리에 T, T, A, C, T, A, C, G, A, C, T, T, G 이걸 가지고 있으면 쌍꺼풀이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할 때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봐봐. 바꿀 수 없습니다. 쌍꺼풀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쌍꺼풀이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봐봐. 엄마가 봐봐.
아빠가 AA형, 엄마가 AB형 그랬는데 자식이 O형. 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 이제 옆집 아저씨를 보는 거야. 옆집 아저씨를 봤더니 B5형이야. 그럼 이제 B5형 안 돼?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를 막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식이 O형일 수 있어? 엄마가 쌍년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RH 혈액형 말고 ABO식 혈액형에서 O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봄베이 O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형질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 그 형질이 발현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혈액형을 얘기할 때는 적혈구에 어떤 당단백질이 있거든. 퓨코스라고 하는 당이 있어. 근데 A형인 사람은 여기에 A라고 하는 깃발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러면 이게 A형이 돼. 어떤 사람은 적혈구에 이렇게 퓨코스 당에 B라고 하는 깃발도 같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혈액형이 뭐가 될까? AB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빠랑 엄마가 뭘 줬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A형 아니면 AB형만 나와야 되는데 분명한 건 적혈구에 A 깃발도 있고 B 깃발도 있어. 근데 병신이야.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걸 만드는 유전자가 잘못된 거야. 여기 당이 없어. 그럼 이거 붙을 때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이게 무슨 형으로 보일까? O형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거를 봄베이 O형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쌍꺼풀 유전자가 있다. 키 큰 유전자가 있다. A형 유전자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만들어야만 그게 형질로 발현이 돼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염기 서열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게 단백질로 발현이 돼야 이제 형질이 나타나는데 이 단백질 발현 과정에서 R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전달해 줘야 돼? 리보솜에 전달해 줘야 되거든. 근데 DNA는 어디에 존재해? 핵 속에 존재하죠. 핵 속에. 핵은 이중막성 구조고요. 아세요? 핵막의 외막이 이제 소포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포체에는 알갱이가 막 붙어 있어. 이걸 리보솜이라고 해요. 오케이? DNA는 유전 정보야. 설계도 원본.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핵 속에 보호시켜 놓은 거야. 좋게 말하면 보호고 나쁘게 얘기하면 감금이야. 너무 소중해서 핵 속에 넣었어. 그랬더니 못 나와. 근데 이 정보는 RNA로 다시 리보솜으로 가서 뭘 만드는 데 써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이야. 근데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있어. 이걸 가지고 나와야 돼. 근데 못 가지고 나와. 너무 소중해서 넣어놨으니까. 그럼 이 DNA의 유전 정보를 매개하는 이 유전 정보를 카피 떠서 리보솜으로 갖다주는 애가 필요해. 그게 뭐야? RNA인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RNA가 그걸 카피 뜬다, 복제한다라고 했을 때 DNA의 이중나선이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여기에 RNA를 붙이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잘 보면 자, 핑크색의 DNA를 주형의 DNA라고 해볼게. 원래 이건 흰색의 상보적인 DNA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화학결합은 아닌. 오케이? 그럼 이 핑크색 자리에 예를 들어 A가 있었어. 그럼 주형의 DNA A면 상보 DNA는 뭐가 써 있을까? T가 써 있는 거야. 그럼 A, T, T, G, A, C가 있었어. 그럼 상보 가닥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걸 끄는 거야. 뭐 만들라고?
RNA 만들라고. 근데 RNA를 만들 때 그냥 좆도 내 꼴리는 대로 만들어? 그게 아니야.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A라고 하는 정보를 어떤 형태로? 유라실의 형태로 붙이면서 오는 거예요. 유라실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는 거지. 그럼 T를 보고 뭐를 붙여? A를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RN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DNA와 RNA 사이에 상부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랑 U가 상부 결합을 한다. RNA가 결합한다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중합 과정. 이걸 RNA라고 하죠. 중합 과정에서 상부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핵 안에 그죠? 맞습니다. 걔는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걸로 설명하고요. 썰입니다, 썰. 이론은 아니에요. 사실 과학 탐구의 기본 베이스는 귀납적 탐구야, 연역적 탐구야? 과학 탐구의 기본 베이스는 귀납적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어떤 과학자의 대단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연역적 탐구로 만들어진 법칙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을 처음 만들 때는 귀납적 탐구가 아니라 연역적 탐구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로 법칙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어떤 발견 과정은 다 귀납적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138억 년의 역사, 우주의 역사 동안, 그리고 지구는 몇 살이니? 46억 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만들어져서 뭔가 고등한 활동을 한 게 몇천 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구 전범위, 우주 전범위로 일반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다 썰이라고 해요. 세포 내 공생설은 매우 유력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를 독립된 하나의 세포,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했어.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아는 거긴 한데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이 세포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살아가게 하는 그 주체가 되는 유전 정보는 다 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이 얘기한 대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이중막성 구조죠. 빵처럼 생겼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도 자체적인 DNA를 가져요. 근데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스스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뭔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뭐 어떤 단백질이 필요해. 그럴 때는 써요. 그럴 때 쓰는 거야. 근데 이 세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한테 야 이래라 라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시그널 다 이거 여기에 들어있는 DNA가 관여해요. 애초에 이게 공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DNA 중에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유전자는 이 핵 속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세균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 이중나선 구조의 어떤 동물이나 식물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진다면 세균은 고리 모양의 환영의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원래 동물 세포가 있었고 거기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어떤 세포, 생명체가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죠. DNA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가지는 어떤 독립된 단위인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라고 하는 어떤 세포 내 소기관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얘네가 기원이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개체이지 않았을까? 근데 공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53분이니까 수업 요 정도 하고 주간지 뽑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적 성질은 다음 주에 하고 생명 시스템 넘어갈게요.